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미국에 관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1월 21일 날 돌아오는 한 10일 뒤네요. 뉴 슈퍼문이 물병자리에서 벌어져요. 플루로세런이 2020년도에 초에 만났죠. 그때 팬데믹이 생겼어요. 중국으로부터 발단이 돼서 온 세계로 다 퍼져서 이제 온 세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지금은 처음만큼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질 않으니까 많이 해이해지고 풀어졌어요. 이러다가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내년 3월 달 정도가 될 거라고 제가 1년 반 전에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아마 올해 3월 달부터는 서서히 힘이 빠지지만 아직도 통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그동안. 이 세계가 어떻게, 우리가 미친 듯이 살아왔어요. 산업화가 되면서 2차 혁명 이후로 인류는 정말 바쁜 페이스로 미친 듯이 앞을 보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막 살아왔어요. 이 팬데믹은 그냥 벌어진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생긴 팬데믹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뒤로 돌아가서 봐야만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알게 된다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니, 올해 좀 지나고 보면, 좀 더 몇 년이 더 지나고 나고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벌써 보여요, 그게.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아왔는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미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직업을 관두고 다 떠났어요. It's not worth it. 이럴 가치가 없구나.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로 두고 보면 이 우리의 지구를 떠나서 다른 별로 갔죠. 이것은 3D 레벨에서 보면 죽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세계에서 보면 또 다른 곳에서 에너지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온 세계가 하나로 다 엮여 있어 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나라 하나하나가 다 decentralized, 그렇게 이렇게 뭉쳐있지 않고 다 따로따로 돼 있었잖아요. 온 세계가 중국과 미국의 이렇게 통제하에 미국은 중국에다가 물건을 막 만들게 하고 온 세계가 중국에 공장을 짓고 모든 것이 다 중국에서 다 벌어지고 그냥 다 연결이 하나로 딱 중앙 통제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다 끝나진 않았지만 뭐 끝나지는 않아요. 영원히 있을 거예요. 있지만 이렇게 그 영향력이 죽어가는 이 시기에 명왕성은 아직까지 마지막 에너레틱 디그리로 염소 자리에서 hover over, 굉장히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운행을 그렇게 천천히 하는 소행성이에요. 우리 인류 모두에게 크게 작게 또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치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나의 하나뿐인 생명을 가져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교훈을 남기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이렇게 세계가 변해가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얻은 게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주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다 할 뿐이에요. 태양과 달이 물병자리에서 1도 각도로 벌어진다는 것은 낡은 체계를 이제 없애는 그런 시기예요. 3월 달에 물병자리로 명왕성이 들어가는 그 글림스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랬죠. 요번 달에. 어떤 그 맛을 조금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그런 것도 살짝
엿보게 돼요. 그리고 Fixed sign, Taurus, Leo, Scorpio, Aquarius예요. 이 사인들을 가진 사람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황소자리, 사자자리, 전갈자리, 물병자리 이 자리들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돼요. 플루토가 어느 자리에 있나 거기에 따라서예요. 그리고 비너스 스타 포인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200년, 그건 200년에 한 번씩 벌어져요. 주피터 세런 컨정션이 에어 사인에서, 공기 사인에서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딱 만나게 되는 것은 1405년 뒤에 처음이에요. 에어 사이클로 벌어지는 것은 2025년. 그리고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2025년도가 되면. 에어 사이클이 아마 그때가 되면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에어 사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 사인의 영향력을 이제 많이 받게 돼요.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것은. 작은 게 아니에요. 인류가 변하는, 인류가 혁신하는, 인류가 대변신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우리에게 부쩍부쩍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3월 달이면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돼요. 모든 것이 크럼블링 다운하고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것이 새로 지어지고 이때는 여태까지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식으로 살아오고 다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타고 직장을 잡고 퇴직을 하고 이렇게 다 쌍둥이처럼 살아왔어요. 앞으로는 아마 그게 좀 변하게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다 몰라요. 아마도 커뮤니티 베이스드, 사람들이 끼리끼리 커뮤니티를 지어서 살게 된다든지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점점 뚜렷해질 거예요. 명왕성은 물병자리에 영도, 플루토와 세런이 영도, 역시 영도. 이 sense of coming together,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치고 다른 스피리추얼 영적인 시대를 살게 되는 그런 것을 더 강조하게 되는 때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지각을 더 깨워주는 토성과 비너스가 역시 물병자리에서 영도되는 것은 우리의 지각을 한 단계 깨우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올해는 이제 천왕성과 북쪽 노드가 앞으로는 남쪽 노드와 북쪽 노드가 산양자리와 천칭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천왕성이 북쪽 노드에서 만나서 머큐리와 트라이닝이 되고 이것은 새로운 어떤 형태의 화폐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아마 새로운 가치 세계가 또 생겨난다 이 소리예요. 새로운 화폐는 꼭 생길 거예요. 아마 비트코인이라기보다도 크립토 커런시는 끝났다고 보시면 98% 제가 정확할 거예요. 거의. 비트코인은 존재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가격이 옛날처럼 막 올라가고 그 존재 가치가 굉장히 귀해지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크립토 커런시는 닷컴처럼 완전히 이제 닷컴이 지금 있지만 그 빛을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별로. 그런 식이 되는 거라고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올해 마지막 미국의 차트를 말씀드리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는 NYSE라 그래요. 약자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와 미국의 명왕성이 스퀘어가 돼요. 그게 10월 달에 벌어져요. 여태껏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스탁이 커렉션이 됐나요? 안 됐어요. 그냥 계속 볼러틸하게 계속 업앤다운 이렇게 됐죠. 출렁출렁하기만 했어요. 커렉션이 돼야 되는데 안 됐다는 것은 마지막 기회가 또 온다는 소리예요. 우주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우주의 기운을 돌려놓으면 어마어마한 벌을 받게 돼요. 우리 모두는. 우리는 우주의 순행에서 따라가 주기만 하는 하나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선하게 살지 않고 지금 자꾸 artificially 미국 저 권력자들이 자꾸 갖고 놀아요. 돈을. 지난 25년간 30년간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를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갖고 놀고 온 세계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갉아먹었어요. 미국이. 반드시 그 벌은 받게 돼요. 이거는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대공황이 오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대공황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뜻을 거스리면 안 돼요. 거스리려 하다가는 우리가 매를 맞아요. 자꾸자꾸. 그냥 그것은 우주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할 때는 마지막 저는 크래쉬가 좀 있기를 바랬어요. 그랬는데 벌어지질 않았어요. 벌어질 듯 말 듯 이랬죠. 사실 푹 떨어진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올라가고. 아마도 10월달은 올해 10월달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스퀘어가 되는 게. 2008년도와 같은 그런 시간이 또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달러가 크래시가 되나? 그럴 수도 있겠죠. 꼭 스탁 익스체인지뿐만이 아니라 제가 달러가 가을부터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달러가 크래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IMF를 거의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달러가 크래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국 역시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모든 것을 거짓말로 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국민들을 막 통제하고 큰 나라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행이에요. 정부들이 썩다 보니까 피해보는 것은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국민들이에요. 사실은. 국민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 작은 조그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부동산에 중국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우리는 온 세계가 거미줄처럼 다 연결돼 있어요. 떨어져 있다고 너는 저리 못 살아도 되고 나는 잘 살아야 되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너는 그냥 이런 식으로들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모두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나처럼 하루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나와 똑같이 집안에 갚아야 될 빚이 있고 키우는 자식이 있고 모셔야 되는 부모가 있고 또 치료해 줘야 되는 누군가가 있고 저렇게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잔인하게 하지 않겠죠. 남들에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미국의 케빈 맥카티라는 사람이 하우스의 체어먼이 됐어요. 케빈이 아니고 펠로시가 있던 낸시 펠로시가 나가는 바람에 이 사람이 7번이나 투표를 했어요. 반대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7번째. 케빈 맥카티는
극우 중에 극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극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꼴통극우예요. 완전히. ultra right wing이에요. ultra left wing도 ultra right wing도 다 좋지 않아요. 사람은 플렉스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루도 갔다가 절루도 갔다가 저쪽도 봤다가 이쪽도 봤다가 어떤 면으로는 팔랑귀도 그럴 땐 좋은 거예요. 그 말도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고 황희정승이 그랬대잖아요. 누가 이 말을 하면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또 여기 와서 또 얘기하니까 네 말도 맞는 것 같다. 왜 정승님은 왜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 말도 맞고 저 사람도 말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말도 맞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다. 그런 마음 자세가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정신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것은 부러지는 거예요. 휘어야 돼요. 중국은 항상 극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모두 극우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늙은 세대와 20대 2030이 친일 세력들이에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너무 내셔널리스트로 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국수주의자라 그러죠. 그것도 좋지 않지만 그냥 높이 그런 걸 보고 이글스 퍼치라 그래요. 독수리가 얼마나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지 모르시죠? 정말 까마득하게 높은 곳에 둥지를 틀어요. 그 눈과 비와 바람을 다 맞아요, 아기가. 그렇게 자라서 그 제왕이 되는 거예요. 새들의 제왕. 독수리는 점잖은 새예요. 그 새가 나를 때 보면 봄 되면은 저희 집 앞에도 독수리들이 다 병아리 소리를 내요. 삐약삐약삐약삐약 이래요. 5마리가 막 날아요. 그런데 나를 때 보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다른 새와는 달라요. 그냥 날갯짓도 안 해요. 그렇게 날르는 것처럼 보여요. 멋있어요. 사람들은 좀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물을 좀 보는. US 스탁 마켓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온 세계의 25% GDP를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 스탁 마켓이에요. 미국의 인구는 4%밖에 안 돼요. 온 세계에. 그런데 60%의 마켓이 미국에 다 연관된 마켓이에요. 미국이 무너지면 온 세계가 크래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타이드가 안 되어 있어도 여기가 무너지니까 기우뚱하고 다른 데도 자빠지게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온 글로벌 마켓을 영향을 끼치고 슈퍼파워, 그러니까 파이낸셜 슈퍼파워예요. 미국은. 중국도 글로벌 슈퍼파워 맞아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다 미국과 중국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휘청하면 온 세계는 그냥 그 두 고래 싸움에 그냥 새우등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다고 치면은 만약에 세계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깨닫는 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교훈을 얻게 되겠죠. 미리 준비하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크립토는 저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9월 21일 올해부터 10월 23일까지 플루로의 마지막 스퀘어가 될 때 가장 긴장되고 가장 극단적으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는 때가 아마 한 달 기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기억해 놓으세요. 이 달들을. 달러가 크래시가 되든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크래시가 되든지 뭔가가 이것도 코비드 릴레이디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특히 넵튠이 해왕성은 제가 loss라 그랬죠. 어떤 손실이라 그랬죠. 넵튠이 8번째 집을 미국의 여덟 번째 집은
natural resources. natural resource가 아니라 resources. natural resource는 second house예요. 황소 자리. 죄송합니다. 그리고 스콜피오 자리는 다른 사람의 돈이에요. 다른 사람의 돈. other people's money, other people's finance, stock market 다 뜻하는 자리가 8번째 집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8번째 집에 여태까지 있었다는 것은 넵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돈 쓰는 정책이 돈 쓰는 정책이에요. 저금을 하는 정책이 아니고 이자를 막 0으로 해놓고 사람들이 0이니까 돈을 막 이자를 막 빌려서 카드로 쫙쫙 다 긁어서 차 사고 집 사고 막 잔치를 하고 제가 이 얘기는 2년 전에도 했어요. 막 스펜딩 팔리시를 했는데 저는 무서웠어요. 20, 30년간 어머 이래도 되나? 특히 지난 6, 7년간 저는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어머 이거는 뭔가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 방향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할까?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파티하고 잔치하고 돈 쓰고 먹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 끝장이 나는 시간이 오잖아요. 파티가 끝나는 시간. 저는 그거를 계속 그게 언제지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도 되나? 그 얘기를 제가 2년 전인가 하면서 여러분들 저금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돈을 저금하세요. 쓰지 마세요. 그런데 미국의 내일을 그러니까 돈을 쓰는 정책을 계속 해온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저것들이 내 물건을 사줘야 내가 돈을 벌지. 정책이 다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정책이 쫙 되고 이럴 때는 돈을 막 쓰고 또 플루로 이게 넵튠인 8번째 집에 해왕성 8번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스퀘어가 된단 말이에요. 곧. 그리고 넵튠이 2025년도에 산 양자리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넵튠이 파이시스에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파이시스에 있는 동안은 항상 사람들이 파이시스는 약의 자리에 약. 어떤 형태로든 드러그도 되고 빅 하스피ટલ도 되고 다 돼요. 그래서 산양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군대가 굉장히 성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서로가 굉장히 많이 만들겠죠. 아니면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든지. 미국에는 그 남북전쟁 이후로 똑같은 그 행성의 위치가 돌아오는 때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형태로든 876년인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가 다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그때처럼 뭐 남북전쟁식으로 싸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나라가 분열이 된다는 소리예요. 화성이 영향을 끼친다 이 소리예요. Transformational of Power예요. 이거는 힘이 바뀐다는 소리고 플루로는 커다란 회사들 그리고 현재로 그 마켓은 이제 스탁 마켓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켓이 너무 엉망이에요. 너무 썩어 있고 너무 아주 뿌리째 썩어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변화가 올 거예요. 새로운 식으로 마켓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 앞으로. 왜냐하면 플루로가 물병자리로 들어갈 때는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1929년도에 스탁 마켓이 폭락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은 다른 식으로 보호를 해주고 피해가고 이랬죠. 어떤 형태로든 또다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또 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식으로 스탁 마켓이 진화가 되든지 좀 옛날 거가 내려앉고 새로운 게 태어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좀 방식이 그러고 이제 또 세월이 또 가면 또 그것도 또 썩겠죠. 굉장히 좋다고 초반에는 생각하고 노조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노조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노조도 오래되고 커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또 체계가 생기고 썩기 시작을 하고 모든 것은 그래요. 머물기 시작하면서부터 썩기 시작하고 새로 생기고 움직일 때는 썩질 않아요. 2024년도에 메이저 에클립스가 있어요. 달이 미국의 전역을 쫙 지나가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을 갈라놓을 거예요. 갈라놓고 또 2022년도에 에클립스가 큰 게 있었죠. 선거에 영향을 안 끼쳤지만 안 끼친 것이 아니고 6개월 있어요. 뭔가가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선거 당시에 문제가 안 생겼다 해도 그 6개월 동안 어떤 케이아스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케빈 맥카티가 과연 정상적으로 하우스 국회의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테러로 제가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불안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느낌이에요. 느낌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유크레인 전쟁이 3차 대전 비슷하게 형태를 바꾸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미리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느낌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사세요. 너무 산업에 너무 기대지 말고 운명을 좀 바꿔야 되는 때가 아닌가. 내 삶의 형태를 좀 바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에는 앞으로 대변화와 변혁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틀림없어요. 여기까지 미국의 점성학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